얼마 전에 국제 송금 서비스 업체인 레미틀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이주하고 싶어하는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26개국에서 4,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가장 이주하고 싶은 나라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동기를 물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캐나다가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삶의 질, 라이프 스타일, 취업 기회, 자연 환경, 그리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캐나다로 가고자 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3년에 46만 5천 명, 2024년에 48만 5천 명이 캐나다로 몰려온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4년에 캐나다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8만 1,601명이라는 보도가 있고 10만 6,134명이라고 한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들어온 사람의 20% 내지 25%가 떠났기 때문에 캐나다의 실상은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많이 다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통계를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 발표한 2025년 각 나라 행복순위입니다. 그 중에서 캐나다 부분만 잘라낸 것입니다. 캐나다는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캐나다 거의 모든 매체에서 약간 심각하게 보도했었는데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15위였고요. 10년 전에는 5위였습니다. 당시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순위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조사는 이와 같은 6개 항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캐나다는 사회적 지원에서 35위, 삶을 선택하는 자유에서는 6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힘들어도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처해진 상황을 벗어날 선택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을 높일 희망이 적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토론토 대학 펠리스 청 교수는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사람이 불행하면 그건 분명 그 사람 책임이지만 국가가 불행하면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캐나다가 사회적 지원에서 35위, 삶의 선택 자유에서 36위를 기록한 것은 사회적 구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캐나다 전국에서 범죄 지수가 가장 낮은 도시로 선정됐고 올해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의외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노숙자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베리 시장은 더 이상 노숙자촌을 허용할 수 없다며 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시에서 제공하는 쉘터나 임시 거주지 혹은 호텔로 들어가고 텐트를 치우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로는 이들이 마약, 폭력 또는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홈리스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뉴스만 보더라도 온타리오주 오릴리아, 퀘베크 몬트리올, 세스케처원의 사스카튼, BC주의 버논 같은 도시들도 노숙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보도가 된 것뿐이지 이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홈리스라고 하면 종종 베리의 경우처럼 마약 중독자와 같은 불량한 사람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직장을 잃거나 몸이 안 좋아 수입이 끊긴 평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슴 아픈 보도 하나를 얘기하자면요. 여기 이분은 63세로 곧 홈리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지만 이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주 소드베리에 거주하는 하이디라는 이 여성은 6개월 전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캐나다 고용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해고는 흔한 일입니다. 그녀는 그 후 월세를 내지 못해 6개월치가 밀렸습니다. 그러자 집 주인으로부터 퇴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급한 그녀는 마지막 방법으로 시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극빈자 공공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얘기는 현재 대기자가 1170가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차례가 오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할지 1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퇴거당하면 홈리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캐나다가 사회적 지원에서 35위, 삶의 선택 자유에서 36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하이디 씨의 경우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가용소득의 30% 정도를 주거비로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70%를 생활비로 쓰고 여가를 즐기며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캐네디언들은 월세를 사는 경우 소득의 평균 46%를 주거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값이나 월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6%는 평균이기 때문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캐네디언 평균 저축률이 소득의 약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한 하이디 씨 얘기처럼 저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끊기면 바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다 캐나다는 공과금이나 통신비 같은 것들이 엄청 비쌉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전기세는 한국이 월 평균 29,000원, 캐나다는 127,000원, 인터넷은 한국이 월 27,000원에서 35,000원, 캐나다는 평균 87,000원이고 전화 사용료는 한국이 월 25,000원에서 4만원, 캐나다는 6만원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입이 끊기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칫 홈리스로 직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목격하는 일도 흔합니다. 말쑥한 옷차림으로 큰 가방 한두 개를 들고 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갓 홈리스가 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자리는 없고 생활비, 특히 그중 거주비는 택도 없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월세가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이를 얼라밍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떠나는 것은 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행복지수가 해마다 떨어지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캐나다를 꼽은 것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답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희망을 안고 왔다가 절망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홈리스와 주택 문제 얘기로 끝나게 되었는데 다음 비디오에서는 다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